할아버지, 제가 통역할게요. 모두가 무시하고 조롱하던 구두닦이 소년의 입에서 이 말이 터져 나온 순간 숨막히던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조원의 계약이 날아갈 뻔한 회사와 버려졌던 가족의 운명이 동시에 뒤집혔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입동이 지나고 겨울이 성큼 다가온 늦가을 아침 오전 7시 50분이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죠. 회색빛 빌딩 숲 사이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옷깃을 잔뜩 여민 채 무표정한 얼굴로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의 흐름 속 공원 한 구석에는 유독 작고 초라해 보이는 구두닦이 좌판 하나가 놓여 있었죠. 주인공은 고작 19살 솜털이 보송한 소년 진우입니다. 진우는 빨갛게 터서 갈라진 손을 입가에 가져다 대고 연신 호호 불어대고 있었죠.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가 금세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낡은 목장갑은 이미 검은 구두약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우의 귀에는 줄이 꼬질꼬질한 낡은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얼어붙은 입술 사이로는 알 수 없는 말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슈크란, 아살라무 알라이쿰. 생경한 아랍어였습니다. 좌판 한쪽 구석, 구두약 통 옆에는 손때가 새까맣게 묻어 너덜너덜해진 단어장이 위태롭게 놓여 있었죠. 영어와 아랍어 단어가 깨알같이 적힌 그 종이 뭉치는 진우가 이 차가운 거리에서 붙잡고 있는 유일한 희망 동아줄 같았습니다. 오전 8시 정각, 멀리서 검은 세단이 멈추고 수행원들의 부축을 마다한 채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걸어오는 노신사가 보입니다. 태상그룹의 박대천 회장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권위적인 딱딱함 대신갓 구운 빵처럼 따스하고 인자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죠. 저 멀리서 다가오는 박 회장을 발견한 진우, 외우던 단어를 뚝 멈추고는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허리를 90도로 푹 숙이며 외치는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쩌렁하게 가릅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날이 많이 찹니다. 박 회장은 사람 좋은 미소로 손을 허이허이 저으며 익숙하다는 듯 좌판 앞에 삐그덕거리는 간이 의자에 털썩 앉으셨죠. 오냐, 그래. 한 주간 별일 없었고 날이 추운데 고생이 많구나. 진우는 대답 대신 싹싹한 미소를 지으며 익숙한 솜씨로 박 회장의 구두를 벗겨냅니다. 자신의 무릎 위에 낡은 작업대를 올리고 그 위에 박 회장의 최고급 가죽 구두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진우의 낡고 해진 작업복 바지와 윤기가 흐르는 명품 구두의 대비가 너무나도 선명해서 보는 이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듭니다. 이내 뚜껑을 연 구두약 냄새가 알싸하게 퍼지고 진우의 손이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슥싹 슥싹 슥싹. 경쾌한 솔질 소리가 공원의 소음을 잠재우듯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박 회장은 묵묵히 자신의 발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셨죠. 구두를 닦는 진우의 정수리, 그리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 야무진 손놀림을 보며 기특하다는 듯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우의 헐거워진 주머니에서 아까 보았던 그 너덜너덜한 단어장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죠. 어이쿠. 박 회장이 앓는 소리를 내며 허리를 굽혀 그 단어장을 집어드셨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꼬부랑 글씨들. 단어장을 펼쳐본 박 회장의 눈이 호기심으로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이건 아랍어 아닌가? 자네
여기서 구두 닦으면서 이런 어려운 공부를 왜 하나? 그냥 기술만 배워도 입에 풀칠은 할 텐데 뭐하러 머리 아프게 사서 고생을 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진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입니다. 구두에 광을 내던 손을 잠시 멈추고는 수줍게 웃어 보였죠. 아, 그게. 네. 요즘 유튜브 보면서 혼자 독학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헤헤. 박 회장은 단어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재차 물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죠. 그러니까 내 말은 굳이 왜냐는 게야. 이 바닥에서 최고가 되면 그만 아니더냐? 진우는 헝겊을 쥔 손을 무릎에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의도의 저 높은 빌딩 숲, 구름에 가려 끝이 보이지 않는 마천루를 한번 올려다보고는 다시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 눈빛은 19소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단단하고 깊었습니다. 어르신, 이 구두통이 제 시작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제 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잠시 숨을 고른 진우의 눈동자가 아침 햇살을 바다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언젠가 이 좁은 공원을 벗어나서 저 빌딩 숲 너머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준비된 사람한테만 기회가 온다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놓치면 그게 제일 슬플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박 회장의 표정이 묘하게 일렁였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처럼 말이죠. 60년 전 가진 것 하나 없이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자신의 젊은 날. 그 뜨거웠던 패기가 눈앞에 초라한 구두 닦기 소년에게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 허허, 그래. 맞는 말이다. 자네는 반드시 크게 될 거야. 내 장담하지. 그렇고 말고. 어느새 박 회장의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이며 파란 가을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정성스럽게 구두를 신겨드리자 박 회장은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진우의 거친 손에 쥐어주셨죠. 거스름돈은 됐네. 그 돈으로 다 떨어진 단어장이나 새 걸로 하나 사게. 공부하다 막히면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어르신, 이건 너무 많습니다. 진우가 손사래를 쳤지만 박 회장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꼭 쥐어주십니다. 어른이 주면 그냥 받는 게야. 다음 주에 또 보세. 박 회장은 그 말을 남기고 태산그룹 본사 빌딩을 향해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뒷모습은 여느 때보다 훨씬 더 품이 있고 당당해 보였죠. 멀어지는 박 회장의 등 뒤로 진우는 5만 원짜리 지폐를 두 손으로 소중히 쥔 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진우의 손안에 남은 온기는 쉽사리 식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여의도 태산그룹 본사 25층 대회의실입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의 윤슬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호텔에서 공수해온 형형색색의 다과가 놓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손을 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가는 소리마저 천둥 소리처럼 들릴 만큼 살벌한 적막감. 그때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박 회장의 귀에 다급하게 입을 가져다 댑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기로 했던 통역사가 올림픽대로에서 삼중 추돌 사고를 당했답니다. 지금 의식이 없어서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박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며
질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깊은 한숨이 땅이 꺼져라 터져나왔죠. 뭐라고? 그럼 대체 인력은? 아랍어 통역 가능한 사람 아무나 당장 수소문해봐. 시간이 없잖아. 그게 워낙 희귀 언어인데다가 일반 회화가 아니라 왕족을 상대해야 하는 의전 통역급은 지금 당장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조 원이 걸린 계약입니다. 언어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위기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해외 영업 담당 박철민 전무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쯧하고 찹니다. 아니, 회장님. 요즘 세상에 무슨 통역 타령입니까? 답답하게 정말. 박 회장이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지만 박 전무는 아랑곳하지 않고 넥타이를 고쳐매며 거만하게 어깨를 으쓱거렸죠. 그는 자신이 뉴욕 지사장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제가 미국 물 좀 먹어봐서 아는데 비즈니스 언어는 만국 공통 영어 아닙니까? 아랍 왕자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돈이면 다 통하는 법이죠. 박 전무의 그 오만한 태도를 지적할 새도 없이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웅장하게 열렸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전통 의상, 칸두라를 입은 알리사드 왕자와 그 수행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왕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자신을 맞이하고 언어를 전달해줄 통역사가 보이지 않자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죠. 박 회장은 급한 대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왕자는 상석에 앉자마자 근엄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떼었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신의 평화가 그대들과 함께하기를. 아랍의 가장 기본적이고 정중한 인사였죠. 하지만 회의실 내 그 누구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죠.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는 찰나 박 전무가 자신만만하게 정적을 깨고 나섰습니다. 그는 왕자를 향해 가볍게 눈인사를 까딱하더니 대뜸 영어로 말을 뱉어내기 시작했죠. 반갑습니다, 왕자님. 오다가 통역사가 사고가 좀 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 그냥 저랑 편하게 영어로 하시죠? 오케이. 통역을 통해 이 말을 전해 들은 알리사드 왕자의 짙은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정중한 사과보다 편하게 영어로 하자는 그 가벼운 태도가 거슬렸던 겁니다. 하지만 박 전무는 분위기 파악을 전혀 하지 못했죠. 오히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다리까지 꼬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로 시간도 없는데 복잡한 격식은 생략합시다. 우리 태산그룹이 단가는 확실하게 맞춰드릴 테니 바로 본론으로 가시죠. 우리 물건 싸고 좋습니다. 박 전무는 오로지 돈과 효율만 강조했습니다. 마치 일국의 왕자를 동대문 시장의 도매상인 대하듯 굴었죠. 옆에 서 있던 수행원이 왕자의 귀에 대고 박 전무의 그 무례한 뉘앙스를 그대로 통역했습니다. 순간 쾅 하는 굉음이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왕자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친 겁니다. 고급 찻잔이 달그락거리며 차가 쏟아질 정도로 큰 소리였죠. 왕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아랍어를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찾으러 왔지 장사꾼을 만나러 온 게 아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수행원이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그 말을 통역했습니다. 왕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언어와 예법을 준비하지 않은 건 우리 왕실을 모욕하는 처사라고. 이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다 하십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박 전무가 당황해서 허둥지둥거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디스카운트 깎아준다고요. 엄청 싸게 해준다니까요. 끝까지 돈 이야기를 꺼내는 그 천박함에 왕자는 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수행원들에게 나가자는 손짓을 하고 출구로 몸을 확 돌려버렸습니다. 수조원짜리 계약이 태산그룹의 미래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섬광 같은 기억 하나. 오늘 아침 낡은 이어폰을 끼고 낯선 아랍어 단어를 중얼거리던 공원의 그 소년 진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던 그 맑은 눈빛. 박 회장은 다급하게 옆에 있던 비서실장의 어깨를 으스러져라 움켜잡았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공원으로 가. 차 대기시켜.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이는 비서실장에게 박 회장은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아침에 내 구두 닦았던 그 녀석 데려오란 말이야. 지금 당장. 10분이 흘렀을까요? 태산그룹 25층 임원실 복도에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이 띵 하고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과 함께 급하게 걸어 나오는 한 청년. 여러분이 아는 그 진우가 맞나 싶으실 겁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은 온데간데없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짙은 네이비색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이 진우의 몸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박 회장이 젊은 시절 입으려고 맞춰두었던 최고급 정장이었죠. 난생 처음 매보는 넥타이가 어색해 쭈뼛거리는 진우의 매무새를 비서실장이 급하게 다듬어줍니다. 거참. 사이즈가 기가 막히게 딱 맞는군요. 마치 본인 옷처럼 말입니다. 왁스로 머리까지 말끔하게 넘겨 이마를 드러낸 진우는 영락없는 엘리트 신입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여직원들이 힐끔거릴 정도로 귀티가 흘렀죠.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대회의실 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던 박철민 전무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진우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박 전무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실장, 지금 제정신이야? 박 전무는 다짜고짜 검지손가락으로 진우의 가슴팍을 쿡 찌릅니다. 너 공원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구두나 닦던 그 거지 새끼 아니야?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모욕적인 언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박 전무를 똑바로 응시했죠. 그 서늘하고 단단한 기세에 눌려 박 전무가 순간 움찔 뒤로 물러섭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대천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아주 엄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라. 박 전무는 억울하다는 듯 회장의 팔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회장님, 드디어 노망 나셨습니까? 신성한 회의실에 저런 천한 구두 닦기를 들이다니요. 회사가 장난입니까? 그 순간 쾅! 박 회장의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복도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였죠. 그 입 닥치지 못해. 내 놈의 그 얄팍한 영어보다 이 청년의 진심이 100배는 낫다. 썩 물러서지 않고 박 회장은 떨고 있는 진우의 어깨를 두툼한 손으로 꽉 잡아주시며 신뢰의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자네만 믿네. 기죽지 말고 평소 실력대로 하게. 알겠나? 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먼저 회의실로 들어가고 뒤따르려던 진우의 팔을 누군가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박 전무였습니다. 잠깐 나 좀 보자. 그는 진우를 CCTV 사각지대인 비상구 계단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박 전무 품 안에서 두툼한 흰색 봉투 하나를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진우의 양복 안주머니에 억지로 쑤셔 넣었죠. 봉투 입구로 노란 5만 원권 다발이 언뜻 보였습니다. 야, 구두 닦기. 너 구두 닦아서 하루에 얼마 버냐? 여기 500만 원이다. 진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다시 꺼내려 하자 박 전무가 진우의 손을 탁 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잘 들어. 지금 바이어가 제시하는 공사 대금이 있을 거야. 그걸 통역할 때 딱 30%만 깎아서 말해. 그게 무슨... 회장님은 알아봐 모르시잖아. 내 입만 다물면 그 차액은 내가 챙기고 너한테도 콩고물 더 떨어질 거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윈윈이지? 어때? 진우는 눈앞의 남자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동자. 이 사람이 회사를, 아니 박 회장의 믿음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여의도 바닥에서 내 그 더러운 구두통 박살내고 매장시켜버린다. 알았어? 박 전무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먼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진우는 가슴속 양복 주머니에 꽂힌 돈 봉투의 무게가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숨막히는 회의실 안입니다. 상석에 앉은 알리사드 왕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들어오는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아까 박 전무가 망쳐놓은 분위기 탓에 공기는 여전히 냉랭하기 그지없었죠. 진우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떨리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입을 떼었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거리에서 쓰던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에게만 쓴다는 아랍어 최상위 경어, 푸수하였습니다. 왕자님, 태산의 진심은 오직 신뢰에 있습니다. 완벽한 발음 그리고 고귀한 예법. 왕자의 짙은 눈썹이 꿈틀하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제야 굳게 닫혔던 왕자의 입이 열렸죠. 왕자는 까다로운 시공 조건과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진우가 선택할 시간입니다. 맞은편에 앉은 박철민 전무가 진우를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30% 깎아서 말해. 안 그러면 죽어. 그 살벌한 눈빛이 무언의 압박을 보내고 있었죠. 진우는 박 전무의 그 탐욕스러운 눈을 잠시 응시하다가 고개를 돌려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그 따뜻한 눈빛을요. 회장님, 왕자님께서는 현재 자재비 상승을 고려해 기존보다 10% 인상된 금액을 원하고 계십니다. 진우는 단 1%의 거짓도 없이 왕자의 제안을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순간 박 전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새끼가 돈을 받고도 배신을 해?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어 입술이 달달 떨렸지만 아랍어를 모르니 끼어들 수가 없어 속만 타들어갔죠.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의 통역에 맞춰 합리적인 역제안을 내놓았고 진우는 이 또한 완벽하게 아랍어로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통역이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아랍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속담과 비유를 섞어가며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봄눈 녹듯 부드럽게 만들었죠. 1시간 뒤 냉랭했던 왕자의 얼굴에 마침내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군. 좋습니다. 왕자가 만년필을 꺼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수조원대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회의실에는 안도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왕자를 배웅한 뒤 박 회장과 박 전무 그리고 진우 세 사람만이 회장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 전무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진우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죠. 박 회장만 없으면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을 기세였습니다. 박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진우군, 자네 덕분에 회사가 살았어. 내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하겠네. 정말 고맙네. 하지만 진우는 대답 대신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었습니다. 툭! 진우가 두툼한 흰색 돈 봉투를 회장의 육중한 마호간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박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박 전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전무님께서 거짓 통역을 조건으로 입 다물라며 주신 돈입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뭐라? 박 회장의 눈매가 무섭게 변하며 박 전무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불꽃이 튀고 있었죠. 철민이 내가 감히 회사 돈으로 뒷거래를 해? 내 놈이 제정신이냐? 회장은 분노를 사기며 진우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네 왜 아까 회의실에서 바로 터뜨리지 않았나? 그랬으면 이놈을 당장 끌어냈을 텐데. 진우는 꼿꼿한 자세로 그러나 물기 어린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바이어들 앞에서 회사의 부끄러운 치부를 보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옵니다. 저 같은 구두닦이에게도 늘 사람으로서 예의를 갖춰주신 회장님 얼굴에 제가 먹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깊고 속 깊은 마음에 감탄한 박 회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박 전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짝 마이너스. 박 전무의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매서운 손찌검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박 전무가 쫓겨난 후 회장실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고요했죠. 진우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구두 닦을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진우를 그냥 보내기가 영 아쉬우셨나 봅니다. 자신의 회사를 구해준 은인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마음이 쓰였거든요. 잠깐 그냥 가기엔 내 마음이 편치 않아.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게. 김 실장, 식사 준비 좀. 아닙니다, 회장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진우는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최고급 정장을 벗어두고 원래의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으려 했죠.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뒀던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낡은 지갑을 꺼내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죽이 다해져서 너덜너덜해진 지갑 틈새가 툭 하고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팔랑거리며 공중으로 흩날렸죠. 마치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힘없이 회장의 발치로 떨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우가 급히 주부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런데 박 회장의 시선이 무심코 바닥에 떨어진 그 사진에 꽂혔습니다. 순간 박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하고 발바닥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사진 속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20대 초반의 앳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원피스, 박 회장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자신의 딸 지영이가 집을 나가기 직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바로 그 원피스였으니까요. 박 회장의 떨리는 손이 진우보다 먼저 사진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내 딸 지영이 아니냐? 회장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진우는 놀란 토끼 눈이 되어 회장을 바라보았죠. 제 어머니 함자를 회장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박 회장은 사진을 움켜쥐고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내가 지영이 아들이란 말이냐? 그럼 내 손자? 진우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했지만 회장의 눈가에 그렁그렁 고인 눈물을 보고 예사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네. 사진 속 여자는 제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박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사무치던 그리움은 곧 뜨거운 원망과 배신감으로 뒤바뀌었죠. 지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놈아,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산다면서 사업한다고 받아간 내 돈이 수십억인데 어떻게 20년 동안 연락 한 통이 없어? 이 할애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더냐? 회장은 억울함에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진우는 회장의 호통에 당황하다가 미국과 돈이라는 단어에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미국이라뇨? 사업이라뇨?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이 북받쳐 올랐죠. 저희는 평생 서울 창신동 달동네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은커녕 어머니는 병원비가 없어서 진통제로 버티셨다고요. 그게 무슨 돈을 보내주셨다고요? 누가요? 어머니는 쌀쌀 돈이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시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누가 돈을 줬다는 겁니까? 진우의 절규가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죠. 어머니는 평생 아버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저 사진 한 장 부여잡고 울다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박 회장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창신동? 굶어 죽어? 철민이가 분명 미국에 있다고. 혼란의 도가니가 된 회장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조금 전 쫓겨났던 박철민 전무가 다시 들이닥친 겁니다.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 창신동과 병원비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횡령이 들통날까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들어온 박 전무는 들어오자마자 진우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님, 저놈 말 듣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박 전무가 성큼성큼 다가와 진우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어디서 약을 팔아? 감히 회장님 앞에서 연기를 해? 박 회장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박 전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철민아, 이게 무슨 소리냐? 지영이가 창신동에서 죽었다니? 내가 분명 미국에 있다고. 박 전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지영이 누님이랑 통화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펜트하우스에서 파티한다고 아주 잘 지낸다고 했다고요. 그리고는 회장 손에 들린 사진을 가리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사진 어디서 훔쳤어? 인터넷 뒤지면 나오는 사진 아니야? 요즘 기술 좋아서 합성도 감쪽 같아. 진우가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리 엄마 유품이야. 내가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10년 넘게 보던 거라고. 닥쳐. 박 전무는 더 큰 목소리로 진우를 제압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이런 놈들 많습니다. 재벌가 잃어버린 핏줄 흉내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꽃뱀 같은 놈들이요. 아까 돈봉투 거절한 것도 다 큰 그림 그린 겁니다. 회장님 신뢰 얻어서 손자 자리 꿰차려고요. 박 회장은 박 전무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고
진우의 피를 토하는 절규도 진심 같아 극심한 이명에 시달렸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죠. 하지만 이 녀석 눈빛이 지영이랑 너무 닮았어. 내 딸 눈빛이야. 회장이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자 박 전무는 쐐기를 받기 위해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증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당장 유전자 검사합시다. 과학은 거짓말 안 하니까요. 진우는 눈물을 훔치며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하세요. 전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해요. 박 전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미 자신이 관리하는 재단병원 원장과 입을 맞춰놓을 계획이 서 있었거든요. 그는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여기 잡상인이 들어와서 회장님을 협박하고 있다. 당장 끌어내. 곧이어 덩치 큰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진우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거나 놓으라고. 진우가 질질 끌려가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제 말 믿어주세요. 엄마는 진짜 돌아가셨어요. 억울합니다. 회장님. 박 전무는 비틀거리는 회장을 부축하며 거짓 위로를 건넸습니다. 뱀의 혀처럼 낼름거리는 목소리였죠. 회장님, 진정하세요. 제가 바로 검사 진행해서 저놈 거짓말 다 밝혀내고 콩밥 먹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은 가슴 통증을 느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검사해봐.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내 눈으로. 박 전무는 보안팀장에게 눈짓하며 입모양으로 속삭였습니다. 지정병원으로 데려가. 내 이름 대고. 진우는 억울한 눈빛으로 회장을 끝까지 바라보았지만 회장은 충격으로 고개를 푹 떨구고 있었습니다. 쾅 하고 무겁게 회장실 문이 닫히고 진우는 복도 끝으로 처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회장실에 남은 박 전무. 고개 숙인 회장 뒤에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서늘한 표정을 짓습니다. 감히 내 20년 공들인 탑을 무너뜨려? 넌 끝이야, 쥐새끼 같은 놈. 박 전무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지정병원 원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액정 위로 섬뜩한 글자가 찍힙니다. 검사 결과는 무조건 불일치로 나오게 해.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하겠음.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꼬박 3시간이 걸렸습니다. 태상그룹 회장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죠.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퀵서비스 기사가 들어와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고 나갑니다. 회장의 손이 닿기도 전 박철민 전무가 마치 낚아채듯 그 봉투를 먼저 가로챘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모를 충격에 대비하셔야죠. 박 전무는 거칠게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를 훑어 내려가는 그의 눈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가 이내 과장된 탄식을 내뱉으며 서류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회장님 보십시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의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한가운데 빨간색 고딕체로 찍힌 세 글자. 불일치그 차가운 글자가 비수가 되어 회장의 쭈글쭈글한 가슴 정중앙에 꽂혔습니다. 불일치라니. 그럼 정말. 회장의 눈빛이 급격히 허망해졌습니다. 조금 전 진우의 눈에서 보았던 딸 지영의 모습이 신기루처럼 스르르 사라지는 것만 같았죠. 박 전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저놈은 지영이 누님 사진을 훔쳐서 접근한 아주 질 나쁜 전문 사기꾼입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무릎 꿇려 있던 진우가 억울함에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조작된 거예요. 전 진짜란 말이에요. 회장님. 하지만 박 전무는 이미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영등포 경찰서죠? 여기 거액의 사기를 시도한 현행범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와주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회장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거친 손길로 진우의 손목을 낚아채고 차가운 쇠붙이를 채웠습니다. 철컥. 그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들리자 박 회장은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경찰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진우는 회장을 향해 몸을 돌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회장님, 제 눈을 보세요. 저 진우예요. 우리 엄마 아들 맞다고요. 박 전무가 끌려가는 진우의 곁으로 다가가 누구도 듣지 못하게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뱀이 혀를 날름거리듯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죠. 어디서 감히 천한 개 내 회사를 넘봐. 감방에서 썩 다 죽어라. 쥐새끼처럼. 경찰이 진우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끼익.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진우가 복도로 끌려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의 눈에 들어온 건 자신의 억울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의자에 힘없이 축 늘어진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무너져 내린 박 회장의 야윈 어깨였습니다. 진우는 문틀을 손으로 꽉 잡고 버티며 목이 터져라 마지막 한마디를 토해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제발 건강하셔야 해요. 약 꼭 챙겨 드시고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그 목소리, 자기 몸이 구속되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오직 할아버지의 건강만을 걱정하는 그 절규. 그것은 20년 전 딸 지영이 집을 나가면서 눈물로 남겼던 마지막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겹쳐졌습니다. 아빠, 나가지만. 아빠 건강해야 해. 혼자라고 밥 거르지 말고. 약 꼭 먹고. 박 회장이 감전이라도 된 듯 고개를 번쩍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의 눈물범벅이 된 그 눈빛. 그것은 딸 지영의 마지막 눈빛과 완벽하게 오버랩되고 있었죠. 저 눈. 저건 연기가 아니야. 내 핏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눈빛이야. 순간 억겁의 세월을 건너온 듯한 통증이 회장의 심장을 덮쳤습니다.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 으윽. 회장이 외마디 신음과 함께 책상 위에 자기 명패를 쓰러뜨리며 바닥으로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전무가 놀란 척 연기를 하며 달려들었죠.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비서실 구급차 불러. 당장. 쓰러진 회장의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수갑을 찬 채 할아버지를 외치며 울부짖는 진우의 모습이 마지막 잔상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회장의 의식은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VIP 병동. 규칙적으로 울리는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삑삑삑. 깊은 수렁 속에 잠겨있던 박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왔지만 머릿속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날카롭게 깨어 있었죠. 밤새 곁을 지키던 비서실장이 인기척을 느끼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습니까? 의료진을 부를까요? 회장은 주름진 손을 들어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입을 막고 있던 산소 마스크를 떼어내며 갈라진 목소리로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그 청년, 진우는 어떻게 됐나?
비서실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재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전무님이 사기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해서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침대를 세우라고 손짓했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는 회장의 뇌리 속에 진우가 보여줬던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땡전 한 푼 안 나오는 구두 닦기를 대하던 그 성실함, 아랍 왕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던 그 당당함, 그리고 무엇보다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던 그 올곧은 손. 사기꾼이라면 철민이가 준 500만 원을 챙겼겠지. 굳이 그걸 내게 돌려주면서 내 명예를 지켜주려 했을까? 회장의 눈빛이 맹수처럼 매섭게 변했습니다. 이건 논리가 아니라 평생 사람을 상대해 온 기업가의 촉이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 눈빛과 품격은 속일 수 없다. 내 눈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빌어먹을 서류가 틀린 거야. 회장이 비서실장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김 실장, 자네 내 사람인가 아니면 철민이 사람인가? 비서실장이 즉시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대답이었죠. 저는 30년을 회장님만 모셨습니다. 제 주인은 오직 회장님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지시를 따르게. 보안은 철저히 하고 철민이 놈 모르게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해. 회장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단호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지영이에게 보냈다는 미국 송금 내역. 그거 싹 다 다시 뒤져. 하나도 빠짐없이. 송금 내역이라면 이미. 아니,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진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IP 추적까지 싹 다 해. 그리고 전무놈 개인 사무실에 있는 비밀 금고. 자네가 마스터키 가지고 있지? 그것도 털어. 비서실장은 당황했지만 회장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숨 걸고 찾아내겠습니다. 비서실장은 즉시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태상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야심한 시각. 재무팀 서버실로 잠입한 비서실장은 회장 직속 권한 코드로 접속해 20년치 해외 송금 로그를 조회했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불빛이 비서실장의 긴장된 얼굴을 비췄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뜬 데이터를 본 비서실장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취인 JY 파크 뉴욕. 표면적으로는 뉴욕에 있는 지영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IP 주소와 최종 입금 계좌의 위치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최종 수취지 추적 결과 대한민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영빌딩 주 CM홀딩스 CMCM 철민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검색해보니 대표이사는 바지 사장이었지만 실소유주 주소가 박철민 전무의 자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세상에, 딸에게 보낸 생활비를 중간에서 몽땅 가로챘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비서실장의 주먹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딸이 굶어 죽어갈 동안 그 돈으로 호의호식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횡령은 증명할 수 있어도 진우가 진짜 손자라는 걸 밝힐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출력된 송금 내역서를 양복 안주머니에 챙기고 박 전무의 사무실이 있는 24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CCTV가 번뜩이고 있었지만 그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전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달칵 문이 열리고 텅 빈 전무실. 비서실장은 거대한 동양화 그림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 앞에 섰습니다. 회장에게 받은 마스터키를
슬롯에 꽂아 넣는 순간 삐링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금고 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박 전무의 사무실. 비서실장은 입에 작은 손전등 하나를 물고 조심스럽게 열린 금고 안을 비췄습니다. 금고 안은 화려했습니다.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벽돌처럼 쌓여 있었고 번쩍이는 금괴와 이중 장부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비서실장이 미국 송금이라고 적힌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겉표지에는 뉴욕 생활비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내용은 국내 차명 계좌로 돈을 빼돌린 추악한 횡령 기록뿐이었습니다. 이 나쁜 자식? 감히 회장님 핏줄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려? 비서실장은 끓어오르는 분노에 이를 뿌득 갈았습니다. 증거가 될 장부 뭉치를 챙겨 나오려던 찰나였습니다. 금고 가장 깊숙한 구석, 어둠 속에 처박혀 있는 낡은 라면 박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스 겉면에는 검은색 매직으로 대충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죠. 반송 우편물 폐기 예정이라니. 비서실장이 그 박스를 꺼내 바닥에 뒤집자 먼지가 뽀얗게 쌓인 편지 봉투 수십 통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봉투들이 하나같이 뜯지도 않은 새것 상태라는 겁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비춰 발신인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뉴욕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모두가 창신동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그는 가장 아래에 깔려있는 무려 20년 전 날짜가 찍힌 누렇게 변색된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꼬깃꼬깃 접힌 공책 찢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썼는지 글씨가 눈물 자국에 번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아빠, 저지영이에요. 염치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갓 태어난 우리 진우가 먹을 분유 쌀 돈이 없어요. 젖도 안 나오는데. 아빠 제발. 비서실장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다음 편지를 뜯었습니다. 아빠, 남편이 공사판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장례치를 돈만이라도 빌려주세요. 평생 갚을게요. 제발요 아빠. 편지는 1년, 5년, 10년 단위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빠, 진우가 학교에 입학해요. 가방 사줄 돈이 없어서 주워왔어요. 아빠, 진우가 교복이 작대요. 남들 다 입는 새 옷 한 번 못 입히는 이 못난 딸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가장 최근 불과 한 달 전 날짜가 찍힌 마지막 편지. 아빠, 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아픈데 진통제 살 돈 아껴서 진우 차비 줬어요. 저 죽으면 우리 불쌍한 진우 한 번만 봐주세요.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빠. 편지 뭉치 옆에는 수치 거절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반송 봉투들이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박 전무는 이 피 맺힌 편지들을 혹시 나중에 딸이 돈 달라고 협박하면 증거로 쓰기 위해 아니면 그저 버리기 귀찮아서 감고 구석에 처박아 둔 것이었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놈. 비서실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은 편지 뭉치와 장부를 품에 안고 병원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자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던 박 회장이 보였습니다. 찾았나? 대체 뭐가 있었나? 말을 좀 해보게. 비서실장은 아무 말 없이 뜯어진 편지들을 회장의 이불 위에 와르르 쏟아놓았습니다.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집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툭 떨어져 편지를 적셨습니다. 딸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20년의 세월이 날카로운 활자가 되어 아비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떨리는 손이 낡은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종이였습니다. 아빠, 철없는 딸을 용서해 주세요. 배가 고프니까 옛날에 아빠가 퇴근길에 사오시던 통닭이랑 아빠가 직접 해주신 따뜻한 밥이 너무 그리워요. 먹고 싶어요, 아빠. 회장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다 말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립다고? 내 밥이 먹고 싶다고?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명 철민이는 지영이가 내 목소리만 들어도 치를 떤다고 했는데, 나를 증오한다고 했는데, 편지 속에 담긴 딸의 절절한 그리움과 지난 20년간 박 전무가 보고했던 내용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박 회장의 머릿속에서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회상 20년 전, 딸 지영이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며 집을 나간 직후였습니다. 당시 부장이었던 젊은 박철민이 침통한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와 무릎을 꿇었죠. 면목 없습니다, 숙부님. 제가 누님을 만났는데 마음을 돌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회장이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뭐라던가? 걔가 뭐래? 당장 들어오라고 해. 결혼이고 뭐고 내가 다 져주겠다고 해. 박철민은 고개를 저으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치명적인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누님이 큰아버님을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였다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회장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아, 악마. 지영이가 나보고? 박철민은 한술 더 떠 쐐기를 박았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사람을 시켜 나를 찾거나 연락하면 그땐 혀 깨물고 죽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제발 찾지 말라고 발작을 일으키면서요. 죽어버리겠다니. 세상 무엇보다 딸을 아꼈던 회장은 그 말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그 틈을 타박철민이 은밀하게 제안했었죠. 지금은 자극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당분간은 제가 몰래 뒤만 봐주겠습니다. 누님이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니 제가 조용히 출국시키고 생활비만 지원하겠습니다. 큰아버님이 돕는 걸 알면 또 발작할 테니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합니다. 회장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나 대신 지영이 좀 챙겨라. 내 이름 절대 꺼내지 말고. 부탁한다, 철민아. 현재 병실의 박 회장이 편지를 구겨질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으악. 회장이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철민은 딸의 안전을 볼모로 아비의 눈과 귀를 막고 아버지의 강압을 핑계로 딸의 눈을 가렸던 겁니다. 철저한 이간질, 완벽한 사기극. 이 편지들이 20년 동안 그 차가운 금고 속에서 울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철민이 놈에게 고맙다고, 내 딸 챙겨줘서 고맙다고 돈을 쥐어줬어.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등신이야. 회장의 후회가 뼈에 사무쳐 피가 되어 흘렀습니다. 진우 말이 맞았어. 지영이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내가 바보천치라 속은 거야. 내 딸은 나를 기다리다 죽었어. 옆에 있던 비서실장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혈압 오르십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비서실장의 만류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팔에 꽂혀 있던 링거 바늘을 확 잡아 뜯어버렸습니다. 살점이 뜯기며 선홍색 피가 튀어 환자복을 적셨지만 회장의 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정은 무슨, 내 손자 진우가, 지영이가 남긴 저 유일한 핏줄이 지금 유치장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있어. 내 딸처럼 춥고 배고프게 둘 순 없어. 회장이 맨발로 침대에서 내려오며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차 대기시켜. 영등포 경찰서로 간다. 당장.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영등포 경찰서. 당직 형사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쾅! 경찰서 현관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형사들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죠. 들어온 사람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복 바지에 코트 하나만 걸쳤는데 그마저도 단추가 어긋나 있었죠. 무엇보다 한쪽 발에는 슬리퍼가 벗겨져 맨발이 시커멓게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비서실장이 급히 부축하려 했지만 노인은 그 손길마저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태상그룹 박대천 회장이었습니다. 진우, 내 손자 진우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해. 박 회장의 쉰 목소리가 경찰서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형사들이 당황해서 막아섰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여기 관공서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그때 비서실장이 나서서 형사과장에게 명함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태상그룹 박대천 회장님이십니다. 당장 유치장 개방하세요. 회장님 쓰러지시면 당신들이 책임질 겁니까? 태상그룹이라는 말에 서장이 자다가 속옷바람으로 뛰어나오고 경찰서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들의 안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본능적으로 유치장 철창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안쪽 얇은 담요 한 장을 덮고 새우처럼 웅크려 자고 있던 진우. 밖에 소란스러운 소리에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진우야. 익숙한 목소리. 진우가 벌떡 일어나 철창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괜찮으세요? 자신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처지임에도 진우는 환자복을 입은 회장의 건강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 착해 빠진 모습을 본 순간 박 회장의 억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회장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에 안고 있던 딸의 편지 뭉치를 떨리는 손으로 철창 사이로 밀어 넣으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어. 천하의 멍청이 놈이야. 회장님? 매주 내 구두를 닦아주던 그 고운 손이 내 핏줄인 줄도 모르고 5만 원짜리 몇 장 쥐어주고 기특해하다니. 내가 미쳤지. 회장은 쇠창살을 두 손으로 붙잡고 이마를 쿵쿵 찌으며 자책했습니다.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죠. 미안하다. 지영아, 미안해. 진우야, 이 못난 할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제발 용서하지 마.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어머니의 편지들을 보고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진우가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의 손은 세월에 주름져 거칠었고 진우의 손은 구두약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꼭 닮은 두 손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맞닿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엄마도 할아버지 원망 안 했어요. 진짜예요. 진우가 울먹이며 회장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라고.
언젠가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꼭 따뜻하게 안아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지 마세요. 손자의 그 따뜻한 용서에 박 회장은 체면도 잊은 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지켜보던 경찰들도 코끝이 찡해져서 슬그머니 고개를 돌릴 정도였죠. 한참을 쏟아내던 박 회장이 눈물을 쓱 닦고 비틀대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180도 변해 있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먹잇감을 노리는 호랑이의 서늘한 눈빛이 돌아와 있었죠. 회장이 철창 너머 진우의 손을 으스러져라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일 아침 내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게 해줄게. 회장의 목소리에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내 딸과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 내 모든 걸 걸고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부숴버리겠다. 뼈도 못 추리게 만들 거야. 박 회장의 서늘한 선전포고가 새벽의 경찰서 복도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3일 뒤 여의도 태산그룹 본사 대강당입니다. 단상 위에는 태산그룹 마이너스 아랍 왕실 건설 수주 조인식이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죠. 회장의 건강 악화설 때문에 분위기는 묘하게 어수선했습니다. 박철민 전무는 자신이 이미 회장이 된 듯 단상 중앙에 서서 거만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거짓 인터뷰를 늘어놓았죠. 아, 회장님께서는 노안으로 요양 중이십니다. 안타깝지만 복귀는 힘드실 것 같고 앞으로는 제가 태산을 이끌 겁니다. 상석에 앉은 알리사드 왕자는 전무의 그 꼴사나운 거드름이 못마땅한 듯 시계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회자가 개식을 선언하려는 찰나 강당의 거대한 양쪽 문이 쾅 하고 동시에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문 쪽으로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휠체어를 탄 병약한 환자가 들어올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두 다리로 당당히 걸어 들어오는 박대천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여 회장을 부축하며 들어오는 건 완벽한 핏의 명품 슈트를 입은 청년, 바로 박진우였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박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 회장님? 어떻게? 박 회장은 박 전무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단상으로 뚜벅뚜벅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회장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감히 누가 내 자리를 탐해? 회장의 호통이 마이크를 타고 강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 전무가 당황하며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회장님 건강이 위중하시다고 해서 제가 임시로 대행을. 그때 진우가 회장 옆에 서서 박 전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유치장에 처박혀 있어야 할 놈이 자신의 머리보다 더 비싼 양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에 박 전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정장 차림의 서울 남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검사가 박 전무 앞으로 다가와 체포영장을 쫙 펼쳐 보였습니다. 박철민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 그리고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박 전무의 손목을 낚아채고 차가운 은팔찌를 채웠습니다. 철컥. 그 경쾌한 금소금에 맞춰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타다닥 터졌습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태산그룹 차기 회장이야. 너네 다 옷 벗고 싶어? 박 전무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회장이 그 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차기 회장? 꿈 깨라. 넌 내 회사 돈을 훔치고 내 딸의 편지를 20년간 숨긴 추잡한 도둑놈일 뿐이다. 회장님. 상황이 불리해지자 박 전무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조카입니다. 피 섞인 조카라고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실수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팡이로 박 전무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거부였습니다. 피 섞인 조카, 내 딸과 손자의 20년을 훔친 죄, 그리고 그들을 굶주리게 한 죄. 감옥에서 평생 썩으며 갚아라. 거기서 밥은 꼬박꼬박 나올 테니 굶진 않겠구나. 회장은 침을 뱉듯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회장님 소리 하지 마라. 내 놈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 역겨우니까. 아, 회장님. 박 전무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강당 안은 충격으로 정적이 흘렀죠.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알리사드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군요. 브라보. 왕자의 박수를 시작으로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 회장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떨리는 손으로 옆에 선 진우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을 선언할 시간입니다. 박철민 전무가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간 뒤 대강당에는 폭풍이 지나간 듯한 어수선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갈 곳을 잃어 방황하던 그때 박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회장의 묵직한 숨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죠.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로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손님들과 주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박 회장은 단상 옆으로 비켜서서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진우 역시 할아버지를 따라 땅에 닿을 듯 깊게 머리를 숙였죠. 잠시 후 고개를 든 회장이 옆에 선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20년간 주지 못한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 차올라 넘실거리고 있었죠.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바로잡고 우리 태산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소개하려 합니다. 박 회장이 진우의 오른손을 덥석 잡더니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 맞잡은 손을 향해 터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정장 소매 밖으로 드러난 진우의 손. 그 손은 재벌가 손자의 손이라기엔 너무나 투박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구두약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이 아이는 제 유일한 핏줄, 제 딸 지영이의 아들, 박진우 군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손자가 있었어? 아까 전무가 구두 닦기라고 하지 않았어? 하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들으신 대로입니다. 이 아이는 불과 며칠 전까지 저 차가운 여의도 공원 한 구석에서 구두를 닦으며 자랐습니다. 장내가 충격에 빠져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후계자가 구두 닦기였음을 이토록 당당하게 밝히다니요. 하지만 저는 그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물기를 머금고 떨려옵니다. 남의 돈 수백억을 횡령해 배를 불린 임원보다 추운 겨울날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정직하게 5천 원을 벌어온 이 아이의 손이 제 눈에는 훨씬 더 깨끗하고 위대해 보입니다. 진우는 할아버지의 그 말에 울컥하여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카메라가 진우의 그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클로즈업해 비춥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구두닦이통을 지키듯 제 명예를 지켜주려 했던 이 아이가 태상그룹의 정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저 박대천은 오늘 박진우 군을 제 공식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다름 아닌 알리사드 왕자였습니다. 브라보! 왕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성큼성큼 올라와 얼어있는 진우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내 형제여, 너의 그 정직함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다. 너라면 믿을 수 있다. 왕자의 진심 어린 포옹을 신호탄으로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가 기관총처럼 터지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박진우 군, 한 말씀 해주시죠.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옆에 선 할아버지를 바라보자 회장이 따스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진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객석을 향해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경영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구두를 닦으며 배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광을 내려면 먼저 묵은 때를 벗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먼지를 털어내지 않고 덧바르는 광은 금방 탁해지니까요. 거짓 없는 정직함으로 할아버지의 태산을 더 빛나게 닦겠습니다. 진우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소감에 장내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깊은 울림이었죠. 박 회장이 흐뭇하게 웃으며 진우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부르듯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태산의 새로운 시작이자 진우의 인생 이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박 회장의 저택 정원에는 어느덧 완연한 봄이 찾아와 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따스한 햇살이 현관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는 한 청년. 이제 21살이 된 진우입니다. 2년 전에 앳된 티를 벗고 이제 제법 어깨가 딱 벌어진 듬직한 청년의 태가 나죠. 진우의 가슴에는 태산그룹 경영기획실 인턴 박진우라고 적힌 사원증이 달려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며 바닥부터 실무를 익히겠다는 본인의 고집으로 회장 손자가 아닌 인턴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말끔하게 출근 준비를 마친 진우가 향한 곳은 식탁이 아니라 현관 신발장 앞이었습니다. 진우는 신발장 가장 안쪽 투명한 유리 진열장에 보관된 물건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2년 전 여의도 공원에서 쓰던 손때 묻은 낡은 구두닦이 나무통이었습니다. 진우는 익숙하게 낡은 앞치마를 명품 정장 위에 두르고 바닥에 신문지를 깐 뒤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진열대에서 할아버지의 구두를 꺼냅니다. 여전히 최고급 가죽 구두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신발이었죠. 치익 마이너스 슥싹, 슥싹, 슥싹. 고요한 저택 현관에 경쾌한 구두 솔질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집니다. 진우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힙니다. 그의 현란한 손놀림은 2년 전 공원에서의 그 솜씨 그대로 전혀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때 2층에서 내려오던 박 회장이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색은 2년 전보다 훨씬 혈색이 돌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와 함께한 덕분이겠죠.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짐짓 엄한 목소리로 타박을 합니다. 이 녀석아, 또 청승이냐? 진우가 고개를 들어 해맑게 웃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오늘 중요한 이사회 있으시잖아요. 반짝반짝하게 가셔야죠. 아니, 집안에 일하는 사람이 몇인데 이 바쁜 아침에 후계자라는 놈이 쭈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있어? 남들이 보면 욕한다 욕해. 회장은 입으로는 툴툴거리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융천을 들어 구두코에 하호 입김을 불고 광을 냈습니다. 얼굴이 거울처럼 비칠 정도로 반짝반짝 빛이 났죠. 자, 다 됐습니다. 신어보세요. 진우가 구두를 가지런히 놓으며 일어섰습니다. 회장이 못 이기는 척 혀를 차면서도 구두에 발을 넣습니다. 거참, 발이 아주 착 감기는구나. 역시 우리 손자 솜씨는 대한민국 제일이야. 회장이 진우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진우야, 이제 그만 버릴 때도 되지 않았냐? 저 지저분한 구두통 말이다. 이제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는데. 진우가 바닥에 놓인 낡은 구두통을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버려요. 왜? 냄새나고 자리만 차지하는데. 이 구두통이 없었으면 할아버지도 못 만났고 제 꿈도 못 찾았을 거잖아요. 진우가 회장의 눈을 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2년 전 공원에서 보았던 그 맑은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던 그 마음. 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 초심이니까요. 나중에 회장이 되더라도 이 마음으로 직원들도 고객들도 섬길 거예요. 그 기특한 말에 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나보다 낫다. 낫고 말고. 그 마음이면 태산을 짊어질 수 있겠어. 현관문이 열리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도 힘차게. 82살의 노련한 회장과 21살의 패기 넘치는 손자.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대기 중인 차를 향해 힘차게 걸어나갑니다.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과 함께 현관 한편에 놓인 낡은 구두통이 햇살을 바다보석처럼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광택은 구두약이 아니라 사람의 정직한 땀방울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말이죠.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의 신사, 진우의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리고 시린 마음을 녹여줄 이야기로 늘 곁을 지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시고 서로의 온기가 되어줄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우처럼 정직하게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버텨낸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